지청만리 제5편. 명철에게 아직 전내가 풍기던 인민학교 5학년 때의 어느 봄날이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반혁명 분자들을 처단한다는 농장 탈곡장으로 데려다 열을 지어 앉혔다. 꽃망울이 바야흐로 부푸는 경사지 복숭아나무 기둥에 사형수가 묶여져 있었다. 소련으로 수출하는 사과에다 똥을 발라 넣었다는 등 검사의 농고가 시작되자 사형수는 필사적으로 몸을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 무슨 항변을 하며 팔을 내젓고 고함을 지르는 모양이었으나 수건에 입을 틀어막히우고 새끼줄에 온몸이 묶인 탓에 그런 꿈틀거림으로밖에 표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명백히 알려지고 있었다. 사형수의 몸부림은 점점 심해졌다. 그 서슬에 어느 새끼줄이 끊어지기라도 했는지 몸부림의 폭이 갑자기 더 커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모자띠를 턱에 내려건 한 안전원이 급히 달려나갔다. 그는 훈련된 동작으로 허리춤에서 보승줄을 잡아채 풀어내더니 그것으로 제꼭 사형수를 덧묶어 놓았다. 얼마 후 연거푸 울리는 요란한 총소리가 사람들의 고막을 찢었다. 따뜻한 봄 대기 속으로 화양내와 피비린내가 물씬 풍겨왔다. 이윽고 트럭 한 대가 부릉거리며 복숭아나무 가까이로 꽁무니를 들이댔다. 두 명의 안전원이 구두술이 달린 손칼을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더니 복숭아나무에서 새끼질을 끊어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모자끈을 턱에 건 안전원만은 맨손으로 아까 그 포승줄을 풀어내더니 피가 묻었을지도 모르는 그것을 대강 뭉그려 주머니에 쑥 쓸어 넣는 것이었다. 왜인지 그것이 좀 전에 총성을 들을 때보다 더 무섭게 명철의 사지를 와들와들 떨리게 했다. 그 포승줄은 훗날에도 명철의 눈앞을 조음처럼 떠날 줄을 몰랐다. 숙제를 못해갔거나 학교에서 주는 가요가옥 같은 것을 끝내지 못한 날 저녁에는 의뢰의 그 포승줄이 꿈에 나타나 명철이를 가위 늘리게 했다. 명철은 그 무렵부터 선생님이나 소년단에서 시키는 일 앞에서 더없이 고분고분해지는 자신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처럼 복종의식이라는 관념으로 머릿속에 굳어져 버렸던 그날의 포승줄. 그것이 명철의 눈앞에 현실로 다시 나타난 것은 그가 집단 배치장을 따라 할 수 없이 병영을 떠나던 그날이었다. 명철은 그날 제대병들을 검독광산까지 호송할 임무를 받고 트럭이 기어오르는 호승공간의 안쪽 허리춤에서 권총집과 함께 얼핏 그 포승줄을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우연이랄지 필연이랄지 열차 안에서의 이 가슴 조이는 순간에 또 그 끔찍스러운 것이 눈에 보이게 될 줄이야. 마치 너는 나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것으로 인연 지어진 운명이라고 암시라도 하는 듯이. 명철은 단속당한 사람들을 늘어지운 두 안전원이 그들을 끌고 몰아대며 열차 안에서 사라질 때까지도 숨도 제대로 쉬지를 못했다. 만약 무슨 일로인지 열차 안에 정전이 되지 않았더라면 명철은 어느 때까지도 나오지 못하고 의자 밑에 그냥 엎드려 있었을지도 모른다. 위기에서 벗어나자 이번엔 사람들 앞에서의 체면이라는 것이 그를 의자 밑에 그대로 눌러붙이려 했던 것이다. 명철은 다행히도 열차 안이 캄캄해지자 얼른 의자 밑을 기어나와 도망치듯 다른 차 안으로 건너갔다. 그 상황 중에도 한 손에 꽉 거머쥔 찔강이 배낭이 그의 허벅지 다리 옆에 무겁게 들여져 있었다. 명철은 기차에 오른 하룻밤 하루나 사이에 자기가 영 딴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차창에 얼추 비쳐 보이는 퀭한 얼굴이 무슨 열병이라도 치르고 난 사람 같았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명철은 그간 냄새 고약한 화장실에 숨어 한 차례, 복잡한 역전 구간이나 바깥 승강대에 매달려 오르는 것으로 또 한 차례, 연 두 차례나 더 중명서 검열을 피해야 했던 것이다. 중간역에 용서 없이 쫓겨내려지는 단속당한 사람들의 울고불고하는 소리가 명철이로 하여금 그리도 구질고 위험한 노릇도 서슴없이 택하게 하였던 것이다. 허나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었다. 지금 고향역을 눈앞에 둔 명철은 그래도 가슴이 부풀기만 했다.
병석에서나마 무등 반기는 어머니 얼굴 모습이 차창에 언뜻 비켜볼 때마다 명철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넘기며 무릎 위 찔강이 배낭을 두 손으로 오르만져보곤 했다. 명철은 아침해가 석다산 마루에 솟아오를 무렵 고향역에서 내려 역 군의 울타리를 무사히 뛰어넘었다. 떳떳지 못한 첫 걸음을 고향에 찍는 것만 같아 마음이 깨름직하긴 하였지만 유행증 없이는 그 밖에 다른 출로가 없었다. 단숨에 옷걸이를 벗어나 말등재에 올라서자 발밑에 휘어난 소양강 줄기가 나타났다. 이제 눈 익은 저 강을 건너 십리볼 하나 지나고 산 하나 끼고 돌면 곧 솔매라는 향촌이 나아지리라. 명철은 벌써 그 고향 마을의 동국길이라도 들어선 심정이었다. 태양은 떠오르면서부터 열기를 내뿜었으나 소양강 바람은 여기서도 제법 서늘했다. 흐느적이는 물새 소리와 삐삐 하는 그 유족한 물새 소리마저도 귓전에 들려오는 듯 했다. 향산 줄기가 뒤를 둘러막고 앉은 탓에 어떤 나들이든 꼭 소양강을 넘나들어야만 하는 솔매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 강은 그대로가 어머니 강이고 추억의 강이었다. 명철의 가슴 속에도 저 강에 대한 짜릿한 추억이 간직되어 있었다.